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감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반도체, 딥페이크, 2차 전지 관련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8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9조 원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몽골과 베트남에선 꽈배기를, 중국에선 막걸리 사이다 등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에서 8월 건설과 운수업종은 사들인 반면 화장품 전력설비주는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에 위 업종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달 동해에 가스전 2차 전략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심이 쏠린 조강권과 조강료 부과 요율 등은 시행령으로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전혜서 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 경기 침체 우려감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오늘 양시장 모두 국내 시장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뭐 우려했던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매년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7, 8, 9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7, 8, 9만 조심해도 절반의 성공이다 할 정도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제조업 위축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부분들은 세계 경제가 이제 블록화되는 그런 부분들, 미중 패권 다툼 이런 부분들이 암암리에 계속해서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뭐 일부 좋은 부분들은 이중 투자가 블록화되다 보니까 이중 투자가 일어나는 어떤 부분에 일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 오래간만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홍콩 항생지수하고 다르게 중국 상해 지수는 끊임없이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좀 보고 있고, 실제 중국 상해 증시는 5월 달에 이제 고점을 쳤죠. 우리나라는 7월 중순에 이제 고점을 친 부분들 있는데, 하염없이 일단은 뭐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특히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 확률이 많아지면은 더 하락이 약간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의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상당 부분 이제 좋지 않는 그런 양상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서 월봉으로 보면은 현대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 짚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N자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전 저점을 깨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하게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만약에 뭐 전체 진바닥이라 보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세게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5개월째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해 증시의 약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흐름들로 이제 갔을 때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다가 잠시 제가 긍정적인 어떤 견해를 약간 이제 피력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약간 변곡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좀 했을 겁니다. 상승과 행보를 하다가 나스닥이나 미증시가 위쪽으로 올라갈 방향성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급락이 됐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진방향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내일은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거의 쌍바닥 패턴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수렴형의 형태가 진행이 되다가 10월 정도에 어떤 이 대통령 어떤 그 구도가 완성이 됐을 때는 상방향으로 갈 확률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9월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전통적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증시가 취약할 수 있는 달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려했던 일들이 이제 코스피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 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전체 이제 저점이죠. 저점에서 행보를 해주다가 방향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냐 아래냐. 근데 아래일 확률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박스권이 연장이 되다 빠질 줄 알았는데 바로 이제 빠지는 모습을 좀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갭의 좀 부분이죠. 갭을 메꾸고 다시 한번 충격이 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쌍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항시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올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여기를 보시면 작년에 흑산병이 나타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달의 저점하고 아래 꼬리 달린 이 음봉 세 개가 나타나고 방향성이 양십자 그리고 장대 양봉이 되면서 장이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3년째 이 증시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제조업 지수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연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가 현재 시황관으로 보면은 거의 절반 또는 쌍바닥, 쌍바닥 가능성이 거의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바닥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가 있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25bp 이런 부분들은 이 시장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 충격적으로 뭐 50bp 이 정도가 돼야지 강하게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데 그만큼 경기 침체의 신호가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제조업에서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뭐 데이터, 통계 이런 부분들을 금리를 인하를 해서 약간 뭐 미국에서는 이게 약간 뭐 조작이 됐다 또는 이제 오해하기 쉽도록 데이터가 분류가 잘못됐다. 뭐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제외를 시키더라도
어떤 이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 신호는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 해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뭐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없습니다. 시장이 워낙 약세다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셀루메드란 종목이 오늘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뭐 추가적으로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눈에 띄죠.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파로스 아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보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이걸 파이프라인을 전임상이나 일상 진행에 돼서 이제 파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희귀 질환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호재가 나타나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AI가 이제 의료 판독 데이터 보조로서 어떤 그 역량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쪽에 이제 임상 관련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종목이 이제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은 아직 시세가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로스 아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뭐 두 개의 부분들도 약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트로 보면은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지금 이제 상승 삿발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조정입니다. 하루 이틀 숨고르기에서 이제 매수가 가능한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제약 바이오주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 항암제 이쪽에 다 순환매가 돌았는데 유일하게 이쪽에 AI로 신약 개발 업체 이 부분들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파로스 아이 바이오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제 이어서 연달아 이틀 동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이제 셀루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이제 왜 강세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에 그런 부분인데 주사로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피부 이식제, 무세포 동종 진피, 무세포 동종 진피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죠? 무세포 동종 진피. 그러니까 세포가 없다는 뜻이죠. 세포의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포를 없앴다는 것은 DNA를 없앴다는 거기 때문에 면역거부의 현상이 없죠. 일단은. 그리고 동종진피. 그러니까 같은 인간의 진피, 대체 진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관련된 것을 떼고 인공 피부나 인공 진피 요걸 이제 개발을 좀 했다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주사제 용도.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 하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 피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함몰형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걸 커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진피 시장이 굉장히 이게 보형물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피부 미용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 이틀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그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LN 이런 종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빼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이제 핑거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뭐 섹타를 봤더니 STO네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제 핑거, K 옥션, 쇼울 옥션, 그다음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부분들은 잘 눈여겨 당연히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중권주 부분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중권주 부분들은 조각 투자 STO 토큰 증권이기 때문에 요거를 상장하고 유통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증권사하고 이제 제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차세대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술품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자산도 이렇게 상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기술 업종의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면은 그래도 괜찮게 좀 봐야 될 어떤 기술적인 종목을 이제 보셔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헥토 파이낸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톤 이런 종목군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핑크하고 약간 비슷한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종목군들, 뭐 아톤 같은 경우도 매집비어 연속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헥토 파이낸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매집형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쭉 보시면은 뭐 전체 어떤 흐름으로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EV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잡혀 주는데 전고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순환매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뭐 자주 언급을 좀 드렸지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장주, EV 첨단 소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중에 대장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이 뭐 절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뭐 전체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이런 좀 다소 강하게 약간 버텨주면서 약간 올라가는 2단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총이 무겁더라도 리치 종목에 해당이 된다. 리치 종목은 시총이 가볍고 테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총이 무겁지만은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2%, 3%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STO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 STO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 STO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콤 신임 사장에 윤창현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는데요. STO 관련해서 이 법안을 워낙 많이 내놓은 인물로 이 시장에 신규 이슈가 나온 만큼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2차 전지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2차 전지인데요.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요즘에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뭐 시장은 약세 흐름이지만 그래도 뭐 좋은 이슈도 있고 안 좋은 이슈도 있을 텐데 오늘은 예.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오늘 뭐 올라주는 섹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려 AI 쪽 뭐 이슈를 한번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려 AI 쪽에 신규 상장들 기업 IPO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려 AI는 우려 판독, 우려 정보의 판독 위주의 종목군들, 루닛, 뷰노 뭐 이런 부분만 현재 뭐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려용 로봇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파이를 점점 확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고 오늘 8542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그에 대한 후발주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어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지고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주는데 8542 바이오는 희귀 질환 쪽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테카 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순환매가 타지 않는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는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했고 여기서 거의 쌍바닥을 찍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가능성들에 이제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고 바이오에 대한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신약 개발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토큰 증권, SEO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틀째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 하나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증권사들의 미래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 부분들이 활성화 좀 되다 보니까 NFT 시장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쇄주기도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또는 미중 무역 패권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좀 상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는 돌발적인 경제적인 부분 또는 전쟁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불안 리스크가 강화가 될수록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이 떠줄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주로서의 작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승기가 점점점 올라졌을 때는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STO 해봤자 상장 이번 법안이기 때문에 빨라야 1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는 결과가 나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연달아 3일 연속 올라준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장주로서 가능성들 NFT나 아니면 STO나 아니면은 현재 최근 그 가상화폐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이슈로서 대장주로 항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효성그룹의 어떤 그런 거죠. 간편 결제 플랫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나 NFT 거래소나 아니면은 결제 서비스 요거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충실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수소차 부분이죠. 전기차 부분들이 포비아 현상이 강화되니까 그럼 혹시 수소차 이렇게 전환이 되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좀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소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요타 회장이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러 다음 주에 방문한다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월 다음 달이네요. 이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 또 전기차의 대안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수소차 관련된 부품을 만든다고 해서 그 종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방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 뒤에 이제 퓨어셀이라는 단어가 붙은 범한 퓨어셀, 두산 퓨어셀 요거 이 업체가 진카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대장주로서는 이제 두산 퓨어셀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은 진바닥이 되고 눌림목이 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들 오늘 어제 좀 이슈가 됐지만은 순환매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 2차 전지의 순환매가 되다 보면은 수소차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2차 전지, 2차 웨이브, 2차 전지가 2차 랠리 본격 상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B2 신용도 증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슈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약간 흔들리는 것에서 지금 바이오가 이제 대장주로 섹터로 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와중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이제 대장 섹터로 올라가려는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이 많이 아쉽다 보니 어떤 섹터에 좀 중점을 둬야 할까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떤 테마 골라주셨을까요? 마지막에 2차 전지 쪽, 특히 2차 전지의 핵심, 리튬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개 테마를 다뤘는데 마지막에 리튬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집중 분석, 리튬, 2차 전지의 핵심이죠. 바로 2차 전지의 올려 물질이 되는 리튬이 이온을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 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원리, 충방전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이제 배터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휴대폰은 이제 배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진 건 아니겠죠. 굉장히 약했는데 전기차의 2차 전지를 단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리튬 이온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이온을 쓰고 있고 리튬을 채굴하기도 어렵고 가공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 제조 과정의 이제 밸류체인 우리가 눈에 좀 대략적으로 그려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있죠. 3원계 배터리 부분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양극재 어떤 물질로 쓰이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은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계. 그래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그다음에 황산 망간, 이 자연계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요거를 이제 채굴하고 발굴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이걸 3개를 섞은 것이 이제 전구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 리튬을 섞어야 된다 하는 건데 리튬은 자연계에서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존재를 하고 이걸 뭐냐면은 양극 활물질,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 3개의 물질을 섞는 거죠.
섞고 되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 음극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흑연, 현재 구리에다가 흑연을 이제 코팅을 좀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인데, 리튬은 뭐냐면은 양극 활물질, 여기에 이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리튬이라는 원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분리막이 있고 여기 전체에 전해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고, 흑연이 현재 이 리튬 이온을 많이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첨가한다는가. 그러게 실리콘 응급제가 되는 거고, 전기를 잘 통하게 한다 하면은 도전제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양극재 업체, 연극재 업체, 전해 업체, 분리막 업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양극을 만드는 알루미늄박, 음극을 만드는 구리박 업체, 이런 것도 있고, 양극재를 만드는 전구체 업체도 있고, 이 원료를 양극재의 이 원료를 니켈, 코발트, 망간을 수급하는 또 가공하는 업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리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리튬을 어떻게 이제 수급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차 전지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알루미늄, 양극, 그다음에 이제 구리, 여기다 이제 코팅을 하는 겁니다. 흑연을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을 첨가하면 좀 더 낫다. 실리콘 응급제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뭐냐면은 이야기했다시피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거를 물질을 이렇게 코팅을 하고, 그러면 리튬은 어디 있냐? 리튬은 이제 리튬 안에 여기가 이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거죠. 리튬이 이렇게 분리막 사이를 왔다 갔다,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 여기서 리튬이 충전하면 이렇게 가겠죠. 방전하면 이쪽으로. 방전하면서 리튬이 전자를 잃습니다. 잃으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죠. 리튬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전자를 찾아요. 그렇죠? 이쪽 가서 전자를 잃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리튬은 가장 전자를 얻기도 쉽고 잃기도 쉬운 좀 이런 물질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자를 잘 잃고 또 잘 회복하고 이런 구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떠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품 단가를 보시면은 배터리,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이 소재 중에서 원가가 배터리가 40%를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배터리 40% 중에 양극재가 40%를 차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양극재 40%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부분들이, 코발트, 망간이 이렇게 차지하는데, 리튬은 뭐냐? 50%.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극재의 절반을 리튬이 차지하기 때문에 시세는 양극재 업체, 리튬 업체가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고, 니켈은 겨우 이렇게 체면치레할 정도로 어떤 시세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하면 배터리, 배터리 하면 양극재, 양극재 하면 리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세도 그런 시세로 놔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리튬의 매장량, 생산량 어떻게 보냐? 매장량은 칠레가 많이 있죠. 그다음 이 생산량은 호주가 많이 좀 있는, 호주, 칠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아프리카 쪽에 쪽하고 뭐 이런 쪽에 뭐 부분들을 거의 이제 신규 발굴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실제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6개 기업이 거의 독과점을 좀 해주고 있죠. 중국의 유명한 강봉 리튬, 그다음에 천재 리튬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부분인데 이런 어떤 글로벌 체인망, 생산, 매장과 생산, 이런 유통, 이런 모든 것을 중국이 독과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중국이 독과점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이 다시 한번 불이 붙으면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전기차 펍이야 뭐 이런 캐즘 이것 때문에 또 리튬이 과공급이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리튬이나 이쪽이 이 생산 캐파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리튬은 두 가지가 있죠. 바위에서 하는, 광산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암수형, 바닷물에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탄산 리튬하고 이제 수산화 리튬을 뭐 추출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탄산 리튬에서 한 번 더 정제를 하면은 수산 리튬이 나오는데 수산화 리튬은 삼원계 배터리죠. 탄산 리튬은 그다음 LFP 배터리 쪽에 어떤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수산화 리튬이 더 고급화된 그런 어떤 리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리튬 관련된 종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리튬이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3년 6개월 만에 최저가를 찍으면서 저가 매수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LX 인터내셔널. 예, 보통 종합 상사해서 자원 발굴하고 유통하고 같이 이제 결합을 좀 해주고 있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뭐 워낙 유명한 부분이죠. 포스코 그룹주가 철강을 했기 때문에 광산이나 뭐 채굴, 발굴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공장까지 노하우가 완벽한 걸 가지고 있죠. 2차 전지도 똑같은 원리로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좀 뛰어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해외 리튬 광산까지 이제 지분 보유까지 했던 업체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그룹 지주회사 쪽이죠. 최근에 바닥에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고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하려는 뉴 스페이스의 어떤 대기업 그룹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까지 가공 투자 계획을 왕성하게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강한 하방 경직성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군들 잘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포스코홀딩스는 해외 리튬 광산을 다소 확보하면서 원료에 대한 공급처가 좀 확실한 상황인데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또 다음 하반기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기존의 강자냐 아니면 또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냐 또 이게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예. 자, 포스코홀딩스는 자, 지주회사입니다. 2022년 4월에 지주회사로 전환이 됐죠. 근데 계열사의 또 현황을 잠깐 보시면은 포스코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필바라 리튬 솔루션, 요거 지분을 가지고 있죠. 리튬에 대한 어떤 해외 강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니켈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사이클 업체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거의 주력으로 보는 건 뭐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의 의미죠. 바뀌었죠. 이거는 양극재, 음극재,
요거에 대한 수주 계획을 거의 완성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전구체까지 지금 수주 계획을 완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모회사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여기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빠졌는데 아무튼 계열사를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2차 전지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최대 수혜주는 포스코홀딩스고 리튬 광산까지 소유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의 어떤 포스코홀딩스의 기막힌 어떤 그런 부분들, 완벽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니켈, 물론 여기서 흑연, 코발트만 빠졌지만은 대부분의 밸류체인을 파란색은 포스코홀딩스가 담당하는 겁니다. 광석, 원료 공급부터 중간 소재, 그다음에 최종 소재까지 있는데 원료 공급하고 광산, 포스코홀딩스가 담당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중간 소재를 받아서 가공하는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업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양극재 소재 업체로 뭐 그 현재 에코프로 BM, LNF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통일을 다 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양극재 넘버원은 무조건 포스코 퓨처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수주 계획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대장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126만 대 분의 흑연을 확보한 바가 있는데요. 또 시장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 많이 아쉬운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힘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오레이트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오레이트 에너지는 약간 생소한 그 종목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오레이트 에너지를 들고 왔는데 원래는 이제 금양이나 현재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종목을 들고 와야 되는데 두 개 다 약간 문제가 좀 있죠. 뭐 금양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내리는 또 제3자 배정 유상적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종목은 가격이 좀 싸지만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뭐 지배 구조라든가 복잡한 뭐 그런 뭐 소송 여러 가지 머리 아픈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지오레이트 에너지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업체입니다. 그다음 그렇지만은 리튬 신사업에 대한 추진 모멘텀들이 있다. 또 시총이 좀 가볍다 하는 것이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오레이트 에너지에서 또 그 여기서 이 느끼는 이름에서 나와주다시피 또 지구하고 지열하고 관련돼 있죠. 지열을 통해서 건물 냉난방 또 지열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근데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리튬 추출 기업 엑스트라릿이라는 어떤 파트너를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리튬을 직접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리튬 광산을 염호 광산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길이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뉴페이스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업체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열 히트 펌프를 통해서 냉난방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열을 통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포항 지열 발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인 난방 이런 부분인데. 뭐 안 좋은 뭐 이야기는 좀 뭐 할 필요는 없지만은 포항 지진 한 번이 뭐냐면은 지열 발전 이거 구멍을 잘못 뚫다가 인공지진이 발생이 됐다 하면서 소송전까지 갔죠.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현재 지열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열리트 펌프. 그러니까 하수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기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두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를 가지고 수소 스택을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현재 전력을 사용한다 하는 연료전지 그런 개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시장의 어떤 전망성 발전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리튬 사업을 더 강화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리튬 사업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오렛 에너지라는 회사를 차리고 여기에 관계회사 어떻게 보면은 엑스트라 리시라는 회사를 지분 투자를 좀 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에다가 이제 법인을 세워서 왕성하게 사업을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리튬 기업 엑스트라넷이라는 어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염소 리튬 추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고기술 이런 부분들을 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를 좀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 가치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XLDL이라는 기술, 엑스트라넷이 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 내방, 뭐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장점이 용량, 그다음에 농도 범위, 내구성, 처리 기간, 환경 지속 가능성 모두 완벽하게 좋은 어떤 성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가치 부각이 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에 나타난 지금까지 관련된 추진 내역을 보면은 해외 리튬 총괄 법인을 좀 세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트라 리시라는 지분 투자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현재 호수에 리튬 추출 개발권 관련된 리스 계약을 맺었던 그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유타주의 염수 자원 개발권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튬 폐수를 이용한 리튬 추출이라든가 뭐 이런 앞으로 향후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막연한 어떤 뭐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시나리오까지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이제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고점에서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뭐 신저가까지 왔던 상황인데 더 이상 빠지기는 좀 힘든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급락해서 반등하다가 2단으로 빠졌기 때문에 2단 하락의 저점, 바닥을 다지다가 리튬 관련된 부분이 전혀 이제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전혀 오르지 않는 쪽에 이제 순환매 이쪽으로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숨어있는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가격은 현재 오늘 종가하고 손절가는 1,250원, 목표가는 1,6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의료 AI, STO, 수소, 리튬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포스코 홀딩스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액션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